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간밤에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5,000명이 넘는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은 질산암모늄에 의한 강력한 폭발, 이라고 레바논 방송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근로자들이 문에 용접하는 과정에서 이런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폭발 정도가 굉장히 강력해서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거의 한 20%의 정도 수준이고, 피해 규모는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규모의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베이루트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레바논 공식 발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약 5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뉴스를 전했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슬픈 뉴스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숙명 같은 건데요. 우리 투자자들은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이것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그런 숙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산암모늄에 의한 폭발인지, 트럼프의 언급대로 이게 테러의 공격인지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일단 주식공무원이 상황을 체크한 바로는 일단 현재로서 공격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런 컨스피러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음모론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야기보다 약간 예외성이 있는 이런 음모론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찌라시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사실은 그게 질산암모늄이 아니라 테러였다,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 살이 붙고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컨스피러시에 의한 투자는 조금 위험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또 움직이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컨스피러시에 의한 투자들이 보통 이제 테마주들을 많이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산유국들이 모여있는 이 중동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움직였던 테마주들 중에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저께도 이 레바논의 폭발 사고에 의해서 흥구석유가 아침에 이렇게 조금 급등을 한 7%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좀 윗꼬리를 남기고 하락을 했는데, 평상시에 대비해서는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런 어떤 큰 이슈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팩트체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만 가지고 이런 테마주를 사는 것을 전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뉴스 매매를 하실 때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정도이고요. 또 이럴 때 미국의 원유 보유량을 체크하는 것도 투자 판단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죠. 왜냐하면 원유 보유량이 늘고 줌에 따라서 유가가 움직일 수 있고, 그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석유 관련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순히 하나만의 뉴스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냥 뉴스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보다 2중, 3중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정보를 만든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주식공무원이 이제 그 전산쟁이 프로그래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원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투자의 어떤 방향의 판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식공무원이 학교를 다닐 때 전산과가 정보 처리 학과였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다.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학과. 그게 이제 정보 처리학과, 전산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죠. 주식 투자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뉴스 매매에 의한 방법을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초보 투자자들이 뉴스를 접했을 때 당시에 신속 정확하게 그 뉴스와 연관되어져 있는 일단 종목을 몰라요. 섹터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수혜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피해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단순 뉴스와 그 단순 뉴스와 함께 이렇게 뭐 떠돌아다니는 종목을 매칭시키는 찌라시들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도 심하고 또 이게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대응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좀 큰 뉴스가 이게 그 소양강 때문에 숨은 방류인데요. 숨은 개방인데 이게 거의 한 3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최후의 수도권 최후의 보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수도권 거주자인데 지금도 핸드폰에서 막 그 재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산사태가 발생했다. 뭐 동부간선도로 수위 상승해서 우회한다. 기타 등등등의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뭐 탄천로가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ING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 7월 중순 정도에 인선 ENT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뭐 제가 그 말씀드렸다고 해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안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홀드,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뭐 홍수? 지금 현재 이제 ING 중인 홍수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해 보입니다. 저는 좀 겁쟁이 투자자라서요.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조금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좀 조용한 종목이지만 이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이런 투자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뭐 본인의 성향과 맞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흑묘, 백묘라고 하잖아요. 쥐 잡는데 고양이 색깔이 흰 색깔일지 뭐 검은 색깔일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수익을 주면 좋은 주식이고 나에게 손실을 주면 나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 2차 경기 부양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39, 나스닥이 0.52, S&P 500도 0.64%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조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ADP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밝힌 사전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물론 이제 이게 금요일 날
공식 고용지표가 나오긴 해야겠지만 이전에 이제 좀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에 의하면 7월 민간 고용이 16만 7천 건으로 예상치인 100만 건보다 훨씬 낮은 숫자이고요. 또 전월에 431만 4천 건에 비해서는 그 증가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용이 밑으로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다시 고용이 이렇게 경제 재개에 의해서 고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고용이 충격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떨어진 것에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 이게 급격하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회복이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물과 자산시장의 그 괴리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예탁금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돈이 좀 넘쳐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인가요? 50조에서 약간 빠져서 49조 230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약 3조 7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와 기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취해 있지 않으시면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 우리는 작은 투자자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투자 규모가 뭐 10억이 되시는 분,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이하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장점이 뭐냐면, 충분히 시장에 진입을 하고 빠져나올 시간 역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전제는 이성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는 이성적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셔야겠어요? 네, 주식공무원의 이런 시황들 빠지지 않고 살펴보셔야겠죠. 제 시황이 여러분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잘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역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시황의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공무원 컨텐츠를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좀 더 빠르게 주식공무원의 시황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식공무원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진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